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쌈국어 저자 임재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잠수과법에 달려왔고 또 올해도 역시 많은 또 시험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도전도 했을 텐데요. 이제 2018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물론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자라는 말도 있죠.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다르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공무원 국어 이렇게 준비하자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결국 공무원 시험을 갖다 출제하는 그런 출제처가 인사형식처, 혁신처 있죠? 인사혁신처로 바뀌면 따라서 문제의 양상들이 어느 정도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정례화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제의 그런 경향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잘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치러졌던 것 물론 3개년 2015년 이후에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자, 대체적으로 같은 유형대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그 출제 경향만 보더라도 역시 2018년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직 9급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규범문법 관련돼서 자음체계, 용언의 활용, 훈민정음 체계 등 약 3문제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제 2문제 나왔군요. 이 밖에 독서의 원리, 우리 국어, 대체적으로 쌈국어의 내용의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분한 겁니다. 거기서 일단은 어휘가 대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약간 좀 바뀌었네요. 한자성어, 한자표기, 한자도금, 고유어, 단어의 의미 파트가 이제 어휘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자, 비문학과 관련돼서는 단락 순서 정하기, 정보 확인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우리가 좀 확인해 볼까요? 이거 좀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로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장되어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어휘와 비문학이 있을 때 어휘 파트가 5문제가 언급이 됐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개체적으로 이 어휘 부분이 상당 부분 결국 2015년도 이후에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앞으로 수험생들이 무엇을 더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할 것인가 가늠될 수 있겠죠. 이 밖에 독서의 실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점점점 문학 파트가 상당히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대가요, 고전소설, 고전수필 등 7문제나 나왔네요. 2017년도에 있어서 올해 국가직 9급에 있어서 출제 경향을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지방직 9급일 텐데요. 이거 역시 규범문법, 품사구별 대명사, 유의어, 높이법 좀 더 증가했네요. 문법에 있어서. 어문 규정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맞춤법, 표준어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얘기했을 때 어휘, 이거는 제대로 나왔군요. 어휘는 한자 표기, 관용어, 고유어에 있어서 6문제. 야, 보통 말이죠. 어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한자거든요. 한자의 의미, 한자의 표기, 한자 성어 문제가 고정적으로 보면 3문제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걸까지 포함한다면 6문제. 야, 어휘 많죠. 이 밖에 이제 우리 비문학과 관련돼서 개요 작성, 정보 확인, 논증 구조에서 4문제, 문학에 있어서 역시 한시, 시조,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직을 시험 봤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뭘 봐요? 지방직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국가직에서 언급됐던 그런 영역이 다소 줄어들면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지방직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이 이런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직에 예컨대 어떤 영역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지방직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국가직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방직에 나올 공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학파트에 있어서 국가직에 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시가 나오지 않았다면 바로 지방직에서 한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 국가직에 표준어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지방직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신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또 가늠해보고 또 점검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한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문제를 출제할 때 보니까 국가직도 20문제, 지방직도 20문제인데 국가직에서 언급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약 30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둔다면 국가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오히려 국가직을 준비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지방직을 준비할 때는 국가직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더 한번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3대 시험 가운데 하나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서울시 9급에 있어서 출제 경향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기본문법 관련돼서도 역시 의문의 변동, 단어들의 관계, 단어 형성 과정 또는 고전문법, 특히 주의할 중 하나가 이렇게 고전문법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소 그래서 서울시가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학습이 좀 덜 된 경우에 좀 어렵게 여겨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 밖에도 문장 성분과 국어사까지 포함해서 6문제가 나왔고요. 이 밖에 어문 규정 관련돼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로마자 표기법이 또 서울시에서는 또 언급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까지 다 소화했다면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골고루 영역에 대해서 결국 학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어휘 파트입니다. 한자 도금, 한자 표기, 속담 고유에서 4문제가 언급됐고요. 비문학에서는 오류. 특히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는 많이 부분이 나오지 않거든요. 잘 오류, 추론 잘 안 나오는데 이와 같은 7급이나 9급 같은 데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네요. 자, 이 밖에 문학에 있어서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현대문학사가 있고요. 특별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사가 잘 나옵니다. 특히 어문 규정 관련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빼놓지 않고 띄어쓰기는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어휘 파트는 공이, 국가직 또는 지방직, 서울시가 이와 같이 어휘 파트가 상당히 강조되고 많은 문항수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3대 시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동안에 봤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어떤 영역이 비중이 높을 것인가, 정부가 순번을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학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점에서 최근 공무원 시험의 출제 영역을 보니까 어휘 파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 30%, 문법은 15%, 어문 규정 20%, 독해 30%. 이때 독해 부분은 비문학과 문학이 포함되고요. 더러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제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있어서보다는 서울시의 그런 어떤 기타, 게릴라성, 의외의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중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 대책을 세워서 합격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문법과 어문 규정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낯설음이 있다면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예컨대 문법에 있어서 어간이 뭐냐, 어미가 뭐냐, 또는 우리가 접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기본적 개념, 예컨대 또는 관형사가 뭐냐, 관형사형이 뭐냐, 이런 것들, 수사가 뭐냐, 수관형사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됐을 때 결국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법이 제대로 돼야 어문 규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문법과 어문 규정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확실한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어휘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자에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근본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휘 파트. 평균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어휘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자에 대한 이야기, 한자 성어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고유어, 속담 또는 관용적 표현까지 폭넓게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다는 거죠.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단숨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한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부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걸 봅니다. 부수 몇 자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4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자의 가장 기본은 부수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래서 부수가 대체적으로 뜻을 나타내고 그 부수의 조합을 통해서 또 다른 한자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이해, 뭘로부터 출발하라? 그래요. 지금부터 부수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혹시 저와 만남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서 또는 제가 또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또한 업데이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걸로 봅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비문학과 문학은 출제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집을 선정해서 그 문제풀이를 통해 평소 때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문학이나 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유형별로 그 감각을 살려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제가 쓴 쌈 국어 기본서 같은 경우는 결국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시험의 경향들 분석해서 어떤 유형들로 각 영역에서 나왔는가를 주제별로 엮어서 실제 시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엮어놨기 때문에 아마 저 책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좀 더 합격의 길로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최적화된 교재를 선택하는 거다. 물론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쌈 국어 기본서는 대체적으로 한 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좀 없애고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출제 유형별로 내용을 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준비하는 신분들이나 아니면 1회독, 2회독, 3회독 여러 회독을 하신 분들이라도 내용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교과서가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00페이지 정도의 단권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날개단을 설정해서 관련 이론에 대한 기출이나 예상 문제를 실어 놓음으로써 600페이지니까 야 이거 뭐 별로 안 되는 거겠지, 내용이 별로 안 들어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600페이지에 날개단을 설정함으로써 날개단에 문제를 빼놨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중에서 여러 다른 책들의 분량만큼도 수록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의 교재를 통해서 이론서와 더불어서 문제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업을 듣고 노트 정리를 따로 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판사할 내용들을 각각 여러분들의 압축 기본서의 내용 부분에 수록해 놓음으로써 한눈에 보더라도 딱딱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같이 강의를 또 들은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학습의 이해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는 압축된 교재, 즉 기본서인 쌈국어에 있어서 특징을 좀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대한 당부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면 공부의 끝을 알 수 없이 무작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지? 물론 또 막연하게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년 안에 끝나겠다, 뭐 2년 안에 끝나겠다. 참 좋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졌다면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작정 그런 계획을 세우고 덤벼드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최적화된 교재를 잘 선택해서 그것을 여러 회독을 통해서 빨리 국어의 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격 점수를 얻는 것이고
최단기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도 공무원 시험 합격. 자,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마음은 먹었다면 공무원 시험을 우리가 보고 또 공무원 되기를 마음 먹었다면 벌써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쯤 합격한 것입니다. 최적화된 교재를 선택해서 또 그것을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2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저와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준다면 여러분들 수업 중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라짐으로써 성심껏 여러분들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수험생들의 건승을 빌면서 수업 중에 뵙기를 소망합니다.